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순간이 나중에 돌아보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오늘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한 할머니와 손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정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올해로 80을 훌쩍 넘기신 할머니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녀 민지를 보면 언제나 힘이 솟곤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맞벌이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민지는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할머니는 학교 앞 낡은 벤치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교문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 한결같이 기다려 주셨지요. 할머니, 민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오면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하는 그 길이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 친구들은 다 학원에 가.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피아노 학원. 매일 바빠. 근데 나는 할머니랑 집에 가서 너무 좋아. 할머니가 해주시는 미역국도 맛있고 할머니 무릎에서 자는 낮잠도 좋아.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도 값진 말이었지요. 우리 민지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할머니가 정말 고맙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과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할머니와 민지의 일상은 언제나 같은 리듬으로 흘러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지에게 할머니는 항상 준비된 간식을 내어주셨습니다. 때로는 직접 만드신 호떡이었고, 때로는 따뜻한 군고구마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수학 시험 봤어. 100점 맞았어. 오늘은 친구랑 싸웠어. 속상해. 선생님이 우리 반이 제일 착하다고 칭찬하셨어. 민지의 크고 작은 일상을 할머니는 하나하나 소중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민지 편이 되어 주셨지요. 할머니에게 민지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소설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민지는 중학생이 되었고 할머니는 85을 넘기셨습니다. 할머니의 걸음은 예전보다 느려졌고 때로는 숨이 차서 학교 앞까지 나가지 못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 할머니는 어김없이 부엌에 서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할게요. 할머니는 쉬세요.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민지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할머니가 할 수 있단다. 밥은 먹어야 힘이 나지. 공부하느라 고생하는 우리 민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차려주는 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그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깊은 사랑이 스며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해 겨울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추운 아침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모셔진 할머니는 그대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는 각종 의료기기들의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민지는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작아진 손을 꼭 잡고 앉아있곤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아프시죠? 괜찮다, 우리 민지야.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예전만큼 힘이 있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민지는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숙제도 병실에서 했고, 때로는 할머니께 책도 읽어드렸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다 컸어요. 제가 이제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할머니가 항상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야 할 줄만 알았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구나. 우리 민지가 이렇게 훌쩍 컸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창밖으로는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든 어느 조용한 새벽,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민지의 손을 꼭 잡은 채로 말입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민지는 할머니의 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서랍장에서 민지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보니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지에게. 민지야,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는 아마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을 거야. 인생은 멀리서 보면 긴 여행 같단다. 때로는 험한 길도 있고 때로는 아름다운 풍경도 만나게 되지. 그 긴 여행길에서 너와 함께 걸은 시간이 할머니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 너의 작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던 그 길, 너의 제잘제잘 이야기를 들으며 차려주던 밥상, 너의 곁에서 함께 보낸 모든 순간들이 할머니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했단다. 민지야, 할머니는 떠나지만 우리가 함께 나눈 사랑만큼은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야. 앞으로 너도 누군가의 할머니가 될 거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해주게 될 거야. 그때 할머니가 너에게 해준 것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해주렴. 사랑한다, 우리 민지야. 세월이 흘러 민지는 어느새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매주 주말이 되면 민지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함께 놀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아줄 때마다 민지에게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떠오릅니다. 선생님,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선생님, 내일도 올 거죠?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민지는 할머니가 느꼈을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작은 손길 하나,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평생에 힘이 되어줍니다. 매일 기다려주는 것, 함께 밥을 먹는 것,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런 작은 일상들이 모여 큰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받은 사랑은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요? 정할머니가 남긴 말처럼 사랑은 기억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손끝에서 손끝으로 전해지고 가슴에서 가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어디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